네, 10시 2분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딱 맞추려고 그랬는데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나서 제가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둘러, 교통비, 당찬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월 4일, 벌써 7월이네요. 그 라이트메이트 포커스 분량이 조금 안 돼서 5월 달에 내지 않고 분량이 참여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7월까지 묶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5월, 6월, 7월을 묶어가지고 라이트메이트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 서둘러, 교통비, 당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제 이거 어디였지? 그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 강의 나가면서 위치를 찍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김혜정 작가님 보내주셨는데 저번 주 것까지 밀린 숙제까지 같이 해주셨고 제 거 글까지 해서 이렇게 총 3개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둘러, 교통비, 당찬 이렇게 김혜정 작가님 글입니다. 1년의 시작은 봄이며 인생의 시작은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일까? 바쁜 아침 서둘러 달려가 버스 정류장에서 주머니 속 교통비를 꺼내어 한참을 기다리다 콩나물 시루인 만원 버스 속에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부딪히며 실랑이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출근 시간 10분 전 조급한 마음으로 불이 나게 달려서 직장인의 하루가 시작된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참 당차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계획을 세우며 치열한 경쟁 속을 뚫고 바쁘게 살아간다. 길을 가다 헤맬 때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핸드폰을 꺼내어 검색하고 참 친절히도 알려줄 때가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친절하게 시간을 내어서 베풀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연 30여 년의 세월을 쏜살같이 달려온 젊음을 불태웠던 내 인생의 한 페이지, 계획적인 삶이라기보다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살았다는 말이 맞겠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고통과 행복은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허허 웃으며 그때 그랬었지라는 헛웃음이 나오는 듯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행복이라는 단맛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된다. 계획적인 인생이든 삶에 순응하는 살아온 인생이든 살아냈다는 것은 선물과도 같은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자. 인생은 지금부터야. 와, 오늘 뭔가 깊어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옮겨서 보면 A4 한 절반 정도 되는 짧은 글인데 읽으면서 제가 한 주간 있었던 수많은 일이 머릿속에서 사사삭 지나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하고 이런 이글 싹 모아가지고 에세이 내신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김혜정 작가님이 저번 주 밀린 숙제, 네, 무한 대칭 샴푸 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써주셔서 네, 이것도 먼저 읽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의 삶은 유연한 존재이다. 나에게 주어진 가치를 얼마나 발휘하며 살아왔을까? 늦게 철든다는 말이 있다.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실수도 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경험을 거치며 온전한 어른으로 거듭난다. 학생으로서 역할, 사회 이론으로서의 역할,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 거기에 맞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늙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효도할 걸. 지나고 나면 많은 후회만이 남는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삶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단면만을 바라보기보다 서로의 대칭점을 찾아 거울에 비친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을 마주보게 된다면 낯설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깨달음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일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인데 아웅다웅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들, 향 가득한 샴푸로 머리를 감고 길을 나선다.
상큼함이 한층 가벼운 발걸음이 되리라. 네, 이렇게 적어줄 것까지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혜정 작가님 글을 거의 이제 1년 넘었죠. 계속 이렇게 랜덤 세 단어 정말 꾸준히 써주셨는데 저의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많이 향상되신 게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본래 본인이 담고 있는 이런 삶에 대한 생각, 요건 이제 웬만하면 어른들 성인이 되면은 간직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글로 풀어내는 이 능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셨어요. 저는 이렇게 딱 읽으면서 아까 요 위에 글하고 이번 글하고 읽으면서 와 정말 표현력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김혜정님 작가님 글 이렇게 모아져서 나온 책 이렇게 살펴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문장력이 좋아졌구나, 향상이 되는구나. 아마 다른 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둘러 교통비 당찬 제 거 글 읽어볼게요. 저는 계속 지금 이어쓰고 있습니다. 순두부 공장의 그 기이한 사건들을 계속 여러 가지 상징이라든지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냥 여기서 시험 삼아서 다 지금 넣고 있는데 계속 이어가 볼게요. 기겁하며 욕실을 나왔다. 숨이 쉬어지지도 않고 온 몸이 사신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빨간 핏물은 더 이상 몸에 남아있지 않았다. 서둘러 짐을 싸서 숙소를 빠져나왔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직 저녁 8시라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닌데 이상하다. 무작정 시청으로 들어갔다. 아직 건물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때 주차장에서 이 담당자가 나를 불렀다. 선생님, 푹 쉬시지. 여기는 무슨 일이시죠? 혹시 숙소가 불편하셨나요?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는 심각한 얼굴로 돌변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또 그러네. 그는 다시 표정을 가다듬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자를 따라 시 외곽에 떨어져 있는 작은 호텔로 이동했다. 교통비나 벌어보자고 별 생각 없이 시작했던 일인데 사건이 점점 커져가는 게 느껴졌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찼던 모습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고 이제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고픈 생각뿐이다. 호텔 앞에 내려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커다랗고 하얀 개 2마리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담당자는 호텔 지배인을 불러 사정 이야기를 했다. 이곳은 안전하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네, 저는 이렇게 썼고요. 여기도 정말 상징을 정말 많이 집어넣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두부 사건, 이상한 순두부찌개 사건을 소설로 완성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랜덤 세 단어 때 썼던 요거를 그대로 쓸 건 아니고요. 시험 삼아서 어차피 저는 이 글도 지금 시험 삼아서 써보는 연습 삼아서 써보는 건데 이 글을 제가 그대로 AI한테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AI한테 자, 이 글을 다듬어줘. 이 글을 이렇게 표현해줘 라고 하면서 제가 썼던 이 랜덤 세 단어 글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AI 그 소설 책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랜덤 세 단어 때 쓰면은 10분 저도 10분 타이머를 놓고 쓰는데 그러니까 촉박하잖아요. 촉박하니까 막 이렇게 표현도 섬세하지 못하고 이렇게 10분이란 시간 맞춰서 쓰려고 급히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AI의 풍부한 표현력을 한번 빌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재미있는 소설책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 제가 올해 안에 이제 낼 거예요. 그 분량 보니까 한 10월, 11월이면 그 이 순두부집 소설책은 나올 것 같아요. 하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랜덤 세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